예, 이번 시간에는 2017년 11월 11일 시행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나가죠. 그래서 문제 1번은 이 5개 저장 탱크에다가 포소화 설비를 설치한 도면인데 주어진 그 조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셔야 했죠. 그래서 도면을 보시면 여기 보조 포소화전이 몇 개 있어요? 보조 포소화전은 4개가 설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쪽은 원유 저장 탱크고요. 이쪽은 등유 저장 탱크죠. 그래서 원유 저장 탱크에는 플로팅 루프 탱크죠. 그래서 탱크 직경 16m, 탱크 내 측면하고 굽돌입판 사이가 0.6m. 즉, 이 원유 저장 탱크는 플로팅 루프 탱크죠. 그래서 요 탱크의 요 직경은 몇 미터예요? 16m죠. 그런데 가운데다가 플로팅 루프를 띄워 놓은 거죠. 즉,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그 지붕을 하나 설치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 탱크 측판하고 요 플로팅 루프의 요 굽돌이판 사이가 0.6m라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몇 미터예요? 0.6m가 되겠죠. 그럼 요 플로팅 루프의 요 직경은 14.8m가 되는 거죠. 16에서 1.2m를 빼면 14.8m. 그러면 액 표면적은 요 부분이 액 표면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액 표면적은 요 전체 단면적에서 요 플로팅 루프의 요 단면적을 빼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등유 저장 탱크는 그대로 콘 루프 탱크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다 액 표면적이 되는데 요 직경이 지금 몇 미터예요? 10m라고 주어져 있죠. 그리고 2형 포방출구를 사용하고요. 포약제는 3% 단백포. 그 다음 표준 방사량은 이 원유 저장 탱크는 8리터 퍼 제곱미터 분, 등유 저장 탱크는 4리터 퍼 제곱미터 분, 방사 시간은 원유 탱크 30분, 등유 저장 탱크 30분 같죠. 보조 포소화전은 4개 있고, 구간별 배관의 길이는 번호별로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송액 배관의 그 내경은 2.66의 루트 Q죠. 그래서 요 D는 배관 관경으로서 단위가 미리가 되고요. 요 Q는 리터 퍼 분이죠. 즉 송액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 책에 요 배관의 호칭 구경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어요. 요 배관의 호칭 구경을 주어줘야 되죠. 그래서 25, 32, 40, 50, 65, 80, 그 다음에 90도 있긴 있는데 요 100으로 지금 주어져야 되죠. 그 다음에 125, 그 다음에 150 이렇게 일반적으로 주어지죠. 자, 그럼 물음 1번부터 한번 나가보죠. 자, 물음 1번은 5개 저장 탱크에 필요한 포소화 수용액의 양, 단위가 뭐예요? 리터 퍼 분이죠. 각 5개 저장 탱크의 사진역에다가 의 고정포 방출구죠. 고정포 방출구에 필요한 포 수용액의 분당 방사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리터 퍼 분. 그래서 우리가 약재량을 계산할 때는 Q는 액 표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 그 다음에 방사 시간, 여기 약재 농도 하면 이게 바로 포, 약재, 다시 말해서 원액의 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단지 포 수용액의 분당 리터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이 원유 저장 탱크는 요 액 표면적에다가 Q1 표준 방사량 리터 퍼 제곱미터 분 요 놈을 곱해주면 되죠. 그래서 요 원유 탱크의 그 액 표면적 요 놈은 4분의 파이 전체 16의 제곱 마이너스 플로팅 루프 14.8에 제곱을 해주면 요게 바로 액 표면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단위 포소화 수용액의 분당 방사량
8리터/. 제곱미터 분이죠. 그래서 여기 제곱미터는 서로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단위는 리터/. 분이 나오는 거예요. AQ1 하면. 그래서 계산한 값이 232.23이 되죠. 그 다음에 등유 탱크 마찬가지로 AQ1으로 계산해야 되죠. 분당 리터니까. 그래서 A가 4분의 파이 탱크 직경 10m의 제곱. 그다음에 표준 방사량 4리터/. 제곱미터 분. 요놈이 바로 Q1이 되는 거죠. 그래서 314.16 리터/. 분이 경유에 필요한 포소와 수용액의 분당 방사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각 옥의 저장 탱크에 필요한 포 원액의 양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원액의 양을 계산할 때는 ATQ1S죠. ATQ1S. A는 액표면적, T는 방사시간 분, Q1은 리터/. 제곱미터 분이죠. 그럼 S는 약재 농도 %를 1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원유 탱크의 액표면적은 4분의 파이, 요 전체 16m의 제곱 마이너스 플로팅 루프의 단면적 14.8의 제곱. 그 다음에 요 30분은 바로 방사시간 T죠. 그 다음에 표준 방사량이 8리터/. 제곱미터 분. 요놈이 바로 Q1이 되는 거죠. 요놈이 단면적, 요놈이 방사시간, 요놈이 Q1. 그 다음에 요 100분의 3. 그러니까 0.03. 이게 약재의 농도죠. 그래서 계산하면 약재에 필요한 약재의 양은 원유 탱크는 209리터가 되는 거죠. 근데 등유 탱크는 마찬가지로 4분의 파이 탱크 직경의 제곱에서 단면적 방사시간 30분, 표준 방사량 4리터/. 제곱미터 분, 이게 Q1. 그 다음에 약재의 농도 3%, 0.03 곱하면 282.74리터가 되죠. 다음 물음 3번은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포 수용액의 양이에요. 이 보조 포소화전에 필요한 분당 방사량이죠. 그래서 이 보조 포소 하나의 방사량은요, 분당 요 400리터라는 거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호수 접결구수 최대 3개까지만 계산을 해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그 원액의 양 계산할 때는 N 곱하기 S 곱하기 8,000리터죠. 그래서 요 8,000리터라는 것은 요 분당 400리터씩 몇 분간?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바로 8,000리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분당 방사량이니까 호수 접결구수 최대 3개에다가 분당 방사량, 그 보조 소화전 하나당 분당 400리터죠. 그래서 Q1 분당 400리터 곱하면 분당 1200리터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4번은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원액의 양이에요. 그래서 원액의 양은 어떻게 계산해요? Q는 N 곱하기 S 곱하기 8,000리터죠. 그래서 N은 최대 3개, 보조포 소화전. 그래서 3 곱하기 약재의 농도 3%니까 0.03. 여기다 8,000리터 곱하면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원액의 양은 바로 720리터가 되죠. 다음은 물음 5번 가죠. 자, 물음 5번은 조건 7의 배관 내경 산출 공식에 의해서 여러분이 배관 내경을 갖다 계산하면 되죠. 배관 내경 D는 2.66 루트 Q인데 D는 단위가 미리, 그 다음에 Q는 단위가 리터 퍼 분이라는 거. 자, 그러면 배관 1번부터 보면 여기 배관 1번이 길이가 20m죠. 자, 그럼 배관 1번은 무엇 뭐를 담당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배관 1번은 원유 탱크하고 요 등유 탱크 담당을 하고요. 보조포 소화전 둘, 셋, 네 개를 담당하죠. 자, 그러면 번호 요 1에서의 유량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자, 원유는 분당 232.23리터죠. 방사량이. 등유는 분당 314.16리터죠. 자, 그러면 어느 걸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바로 분당 방사량이 많은 요 등유 탱크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1번은 등유의 분당 방사량 314.16리터에다가 보조포 소화전 몇 개 담당해요? 4개니까 최대 3개까지만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분당 400리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분당 1514.16리터가 되죠. 그래서 이 공식에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 관경을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66에다가 유량 1514.16 대입하면 103.51mm. 자, 103.51mm보다 크고 가장 큰 삭값이 125mm가 있는 거죠. 자, 배관 2번이죠. 자, 여기는 원유하고 등유 탱크를 갖다가 담당을 하니까 둘 중에 큰 것이 등유죠. 314.16. 여기에다가 보조포 소화전 2개 담당하죠. 2번 배관은. 그래서 2 곱하기 분당 400리터. 그래서 1114.16이 나오죠. 그래서 배관 구하는 공식에 대입을 하면 D는 2.66에 루트 1114.16 대입하면 88.79mm가 되죠. 자, 88.79mm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값이 바로 100mm가 있는 거죠. 다음에 배관 번호 3번이죠. 자, 이 배관 번호 요 3번은 탱크만 담당하는 거죠. 요 배관은. 그래서 분당 방사량이 큰 요 등유 탱크 기준이죠. 그래서 314.16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 구경은 2.66에 루트 314.16 하면 47.15mm죠. 그래서 47.15보다 크고 가장 가까운 값이 50mm가 되는 거죠. 번호 4번. 여기는 보조포 소화전 하나만 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분당 400리터죠. 한 개 담당하니까. 그래서 2.66에 루트 400 하면 53.52. 가장 가까운 값 53.2보다 크고 가까운 값이 65mm가 되는 거죠. 배관 5번. 여기는 보조포 소화전 2개만 담당해요. 그러니까 2 곱하기 분당 400리터죠. 그래서 계산하면 분당 800리터가 요 5번 배관에서의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 구하는 공식에 대입하면 75.24니까 요거보다 크고 가까운 값이 80mm가 있는 거죠. 마지막 요 6번 보조포 소화전 하나 담당하죠. 아까 요 4번하고 같은 거죠. 보조포 소화전 하나 담당. 아까 4번에 얼마 나왔어요? 65mm 나온 거죠. 당연히 6번도 보조포 소화전 하나니까 65mm 나오는 거죠. 다음 무릎 6번 가죠. 자, 무릎 6번은 송액 배관에 필요한 포소화 약재의 양이에요. 자, 이 송액 배관이니까 이 배관에 필요한 소화 약재의 양인데 요 단면적에다가 요 안에 Q는 4분의 파이 D의 제곱에다가 배관 길이 L 되겠죠. 요게 단위가 뭐가 나와요? 세제곱미터가 나오죠. 요거 리터로 해주려면 1000을 곱하면 되죠. 주의할 것은요, 배관 내경이 75mm 이하는 보정 계산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계산한 배관 구경 있죠? 75mm 이하는 빼는 거죠. 제외하는 거죠. 125mm 해당이 되고, 100mm 해당이 되고, 50mm 75보다 작죠. 65도 작고, 80mm는 75mm보다 크니까, 보정의 계산을 해줘야 되고, 65mm는 필요가 없는 거죠. 요 세 개만 여러분이 배관 충전량을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배관 충전량 리터로 하려면 Q1이 QA가 바로 송액관의 내용적이죠. 리터. 여기에다가 약재 농도 곱하면 원액의 양이 되는 거죠. 배관 보정에 필요한 원액의 양. 그래서 1번 배관이 125mm죠. 그래서 125mm가 길이가 20m예요. 그래서 그 배관의 그 단면적 4분의 파이 D의 제곱. 그래서 125mm는 0.125m죠. 그거의 제곱에다가 배관 길이. Q2는 Q2번은 요 2번의 그 배관에 필요한 약재량은 4분의 파이 100mm니까 0.1m의 제곱이 되죠. 길이 10m죠. 그 다음에 5번 배관. 자, 5번 배관은 이쪽 보조포 소화전 2개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5번 배관은 80mm짜리예요. 그래서 4분의 파이 0.08m의 제곱, 길이 20m 곱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 계산하면 뭐가 나와요, 다. 단위가 세제곱미터죠. 여기도 세제곱미터. 요거 계산하면 세제곱미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리터로 그 답을 해야 되니까 곱하기 1루배는 1000리터니까 1000을 곱해주면 배관의 그 내용적은 424.51리터죠. 그러면 지금 필요한 원액의 양이죠. 약재의 양이에요. 약재의 양. 그럼 요거는 배관 내용적에 0.03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배관 내용적에다가 약재의 농도 3% 0.03을 곱하면 배관에 필요한 약재의 양이 12.74리터가 되는 거죠. 자, 물음 7번은 포소화 설비, 이 전체 보조포소화전, 그 다음에 탱크, 그 다음에 배관 내용적에 필요한 뭐를 물어본 거냐면 약재의 양을 물어본 거예요. 원액의 양. 자, 원액의 양은 등유 탱크에 필요한 그 양이 우리가 282.74리터였죠. 약재 양이. 그다음에 보조포 소화전에 필요한 약재 양은 720리터. 지금 배관에 필요한 원액의 양이 12.74리터죠. 그래서 전부 더하면 이 전체 그 포소화 설비에서 필요한 포약재의 양은 1015.48리터가 되는 거죠. 요거는 문제만 길었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다음 2번 넘어가죠. 자, 2번은 18층의 복도식 아파트 1동에 아래와 같은 그 조건으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했는데 문제 그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물음 1번은 펌프의 토출량이에요. 그래서 스프링클러 설비는 펌프의 토출량은 N 곱하기 80리터 per 분이죠. 그래서 N은 기준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 개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설치 개수죠.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죠. 그래서 여기는 10 곱하기 80 하면은 800리터 per 분이 바로 그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다음 물음 2번은 수온의 확보량 Q는 N 곱하기 분당 80리터니까 이거 20분 곱하면 1.6세제곱이 되죠. 1600리터니까. 그래서 N은 기준 개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기준 개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준 개수인데, 설치 개수인데, 여기서는 지금 설치 개수가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준 개수를 적용해야 되죠. 그래서 16세제곱이
저장해야 할 수온의 양인데, 어떤 책에는 옥상 수조까지 계산한 책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조건에 옥상 수조라는 말이 나오면 그 옥상 수조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조건에 옥상 수조란 조건에 없으면 그냥 그 일반 수조에만 저장하는 양만 여러분이 계산하면 돼요. 자, 물음 3번 가죠. 펌프의 축동력 계산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축동력은, 자, 비중량에다가 펌프의 초당 토출량 세제곱미터죠. 여기에 전량정 H, 이걸 102로 나눠주고요. 킬로와트니까. 그 다음에 효율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축동력이죠. 여기 전달 계수는 곱하면 안 돼요. 전달 계수를 곱하면 모터 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전량정 여러분이 우선 계산해야 되겠네요. 자, 전량정은 실량정 H1 플러스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에다가 방사압 환산수도 10m죠. 이 식에다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65m하고 손실수도 25m, 헤드의 그 방사압 0.1메가파스칼이니까 10m죠. 그래서 10을 더하면 이거 전부 100m가 되겠네요. 그럼 식에다 여러분이 대입을 하면은 쉽게 축동력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축동력은 물의 비중량 감마 1000이죠. 그 다음에 Q가 아까 펌프의 토출량이 800리터 퍼 분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요게 0.8 세제곱,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대입한 거예요. 0.8 세제곱 퍼 60세크, 전량정 100m, 그 다음에 102로 나눠주고 효율 60%니까 0.6. 그래서 계산하면 21.79kW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그 4번은 만약에 이 옥상 수조를 없앴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설비 두 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옥상 수조가 있으면 뭐가 필요 없어? 예비 펌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주펌프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 이 옥상 수조가 없을 경우에는 주펌프도 있고 바로 예비 펌프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옥상 수조를 없앴을 때 꼭 필요한 추가적으로 추가 설비는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이게 예비 펌프란 얘기예요.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 이게 예비 펌프죠. 그러면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거나 아니면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예비 펌프, 요게 추가가 되고, 그 다음에 예비 펌프가 이런 내연기관이 아닐 경우에는 축전지 설비에 의한 비상전원이 있어야 되죠. 아니면 자가 발전 설비라든가 해서 비상전원이 또 필요한 거죠. 다음 3번 넘어가죠. 자, 3번은 근린생활시설에다가 옥내소화전 4개씩 설치했다는 거죠. 각 층에. 그래서 물음 1번은 펌프의 토출량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옥내소화전에서 펌프의 토출량은 소화전 개수 최대 5개까지 계산하죠. 여기에다가 130리터 퍼 분이죠. 그래서 지금 각 층에 최대 지금 4개가 설치된 거죠. 그래서 130을 해주면은 520리터 퍼 분이 요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되는 거죠. 자, 물음 2번은 펌프의 요 토출축
요 배관 유속을 호칭 구경을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펌프의 토출축의 유속은 4m/s 이하로 하여야 한다는 화재 안전 기준이 있죠. 그래서 토출축 배관이 4m/s 이하가 되려면 배관 구경이 얼마가 돼야 되냐, 이걸 우리가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량이라는 것은 유속에다가 단면적 곱한 거죠. 그래서 결국 요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제곱이 나오죠. 여기서 배관 내경 D는 루트 파이 U분의 4Q가 되죠. 그래서 요 Q는 단위가 세제곱 퍼 세크죠. U는 미터 퍼 세크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관경이 뭐가 나와요? 미터가 나오죠. 물어본 건 뭐예요? 미리죠, 미리.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0을 해주면 미터가 아니고 미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펌프의 그 토출량이 분당 520리터니까 요거 세제곱 퍼 세크로 하면 0.52 세제곱 퍼 1분은 60세크가 되는 거죠. 시계 이제 대입하면 여러분이 관경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경 T는 파이 U분의 4Q니까 Q는 지금 0.52 나누기 60세크죠. 또 유속은 4m/s 이하로 해야 되죠. 그다음에 요 미터를 미리로 환산하기 위해서 1000을 곱해준 거죠. 계산하면 52.52mm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얼핏 보기에는 몇 미리 선정해야 될 것 같아요? 50보다 큰 65mm를 선정해야 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조건에 보면은 내경이 있죠, 내경. 이 호칭 구경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부르는 밀이에요. 근데 실제 내경은 40mm라고 이 사람들이 파는 배관의 그 실제 내경은 42mm라는 거죠. 50mm짜리 배관이라고 파는 것은 실제 내경이 53mm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얼마가 나왔어요? 계산한 값이 52.52mm가 나온 거죠. 그럼 요거보다 큰 게 뭐예요? 53mm가 있잖아요. 여기 실제 내경. 그러니까 호칭 구경 50mm를 여러분이 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이 그 엄벙덤벙 되면 안 돼요. 이런 건 주의 깊게 여러분이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호수의 마찰 손실 10m, 실량적 25m일 경우 펌프의 성능은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토출 압력은 얼마 이상이 돼야 되냐?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프로가 돼야 돼요? 65% 이상이 돼야 되죠. 펌프의 성능은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을 할 경우에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프로? 65% 이상이 되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전격 토출 압력 있죠? 이 전격 토출 압력은 원칙적으로 여러분이 그 펌프의 명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펌프에 보면 이렇게 철판으로 된 명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명판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토출량 650 LPM 리터 퍼 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양정이 나와 있어요. 양정이 예를 들어서 100m다. 자, 100m를 메가파스칼 하면 얼마예요? 1메가파스칼이죠. 요 놈을 양정을 압력 단위로 바꾼 거, 요게 바로 전격 토출 압력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전격 토출 압력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전량정으로 그냥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전량정을 뭘로? 압력으로 단위를 바꿔서
이걸 전격 토출 압력으로 여러분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음 3번부터 가요. 3번 안 했네요. 성능시험 배관상에 설치하는 유량 측정 장치의 최대 측정 유량. 최대 측정 유량은 전격 토출량의 몇 프로까지? 175%까지 측정이 가능해야 되죠. 자, 전격 토출량은 여기 우리가 계산했었죠. 4개 곱하기 130에서 520 리터 퍼 분이 펌프의 토출량이죠. 요거의 몇 프로예요? 175%. 그러니까 요거 100으로 나눠줘야 되겠죠? 즉 100분의 175, 1.75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요게 910 리터 퍼 분이 최대 측정 유량이 되는 거죠. 자, 물음 4번은 이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할 경우에 전격 토출압의 65%니까 요걸 지금 계산하라는 거죠. 네.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토출 압력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냐?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전량정이 지금 얼마 나왔어요? 52m 나왔죠. 그래서 이 52m를 압력으로 여러분이 단위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일기압이 10.332m가 0.101325 메가파스칼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52m 수두를 압력으로 바꿔주면 0.51 메가파스칼이죠. 자, 그러면 전격, 이게 뭐예요? 전격 토출 압력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요거의 65% 계산하면 0.33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다음 물음 5번은 중력 가속도가 9.8m/s의 제곱일 경우에 최저 압력을 물어본 거죠. 자, 이 최저 압력은 이 전격의 토출 압력의 1.4배 미만에서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전격 토출 압력의 1.4배가 바로 최저 압력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압력이 우리가 수도는 지금 52m가 나왔죠. 전량정. 요걸 우리가 지금 전격 토출 압력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력 가속도가 지금 9.8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압력은요, 비중량에다가 높이, 수두를 곱한 거예요. 근데 비중량이라는 것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거죠. 그래서 결국 비중량은 밀도에다가 중력 가속도에다가 수두 곱한 거죠. 그래서 물의 밀도가 얼마예요? 1000kg/세제곱이죠. 중력 가속도는 9.8m/s의 제곱. 그 다음에 수두 52m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계산하면은 509, 600 뉴턴 퍼 미터의 제곱, 즉 파스칼이 나와요. 요거를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하려면 10의 6승으로 나눠줘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0.51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요 계산한 거하고 같죠, 거의. 그래서 0.51 메가파스칼의 1.4배가 바로 최저 압력 0.71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요 전격 토출 압력도 이렇게 전량정으로 하는 건 사실은 조금은 틀린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이 펌프의 명판에 있는 그 양정을 압력 단위로 바꿔놓은 것이 전격 토출 압력이죠. 다음에 물음 6번은 성능시험 배관
요 전단부하고 후단부에 설치되는 밸브의 명칭이죠. 자, 유량계를 중심으로 전단부에 요 개폐 밸브고 후단 직관부에는 유량 조절 밸브죠. 다음 4번으로 넘어가죠. 4번은 이것도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데 요거하고는 약간 변형시켜서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실기시험은 원본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험생들로부터 들은 내용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그 수집을 해서 문제를 저희가 이제 저자들이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다음 그림은 어느 실등의 평면도인데 요 A실에 급기갑해야 할 풍량을 계산하는 거죠. 세제곱퍼세크죠. 그래서 실내의 기압은 절대압으로 실외죠. 외가 101.3, 또 실내가 101.101400 파스칼이죠. 그럼 압력 차는 얼마예요? 델타 P는 실내하고 실외 101400에서 101300을 빼주면 바로 100파스칼이 실내하고 실외의 압력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급기량은 Q는 0.827 AP의 2분의 1승, 즉 루트 P 공식에 대입하라는 거죠. 자, 그럼 요 A가 바로 뭐예요? 누설 틈새 면적의 합계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각 실의 문의 틈새, 자, 문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왁구 문 틀이 있고요. 우리가 여닫는 문이 있는 거죠. 요 부분이 바로 그 틈새예요, 틈새. 자, 그러면 지금 다 각 실의 틈새는 다 0.01이라는 거죠. 다 0.01제곱미터예요. 누설 틈새가. 여기도 0.01, 다 0.01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5번하고 6번은 무슨 관계예요? 직렬이에요? 병렬이에요? 둘 다 조건이 같지 않죠. 이렇게 실하고 외부하고 이렇게 같이, 여기도 실외하고 접한 문이고 이 문도 실외하고 접한 문이죠. 이럴 경우는 이걸 우리가 병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렬일 때 합성 틈새 면적은 A1 플러스 A2 그대로 더해주면 병렬은 틈새 면적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렬일 경우에는 바로 틈새 면적, 이놈은 루트 A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A2의 제곱분의 1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식에다가 지금 5번, 6번부터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5번, 6번이 다 0.01제곱미터죠. 그래서 5번하고 6번이 직렬 관계예요. 그래서 요 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6번 합성 틈새 면적 A는 0.0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0.01의 제곱분의 1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죠. 거기에다 분의 1에서 계산하면 0.00707 제곱미터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건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하면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이거 풀었던 문제네요. 자, 5번, 6번이 지금 직렬로서 계산한 값이 0.00707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5번, 6번은 지금 계산을 했기 때문에 문을 하나로 여러분이 바꿔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요놈이 5번하고 6번의 합성 틈새 면적이 0.00707이라는 거죠. 자, 3, 4, 5번, 6번 합한 것은 전부 외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요놈이 0.01, 4번 0.01이니까 3번에서 4번, 그 다음에 5번하고 6번의 합성 틈새 면적은 병렬이니까 0.01 더하기 0.01 더하기 0.00707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0.0270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합성 틈새 면적을 구한 값이 하나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요놈이 3번에서 요 6번까지의 총 합성 틈새 면적이 0.02707이라는 거죠. 요놈이 0.01제곱이죠. 1번. 2번도 0.01제곱. 요거 다 무슨 관계예요? 서로 직렬 관계죠. 그래서 직렬 관계니까 합성 틈새 면적은 요거 1번 0.01의 제곱분의 1, 2번 0.01의 제곱분의 1 플러스 3번에서 6번까지 0.02707이죠. 요거의 제곱분의 1, 루트 씌우고 분의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0.006842제곱미터가 총 합성 틈새 면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급기량은 0.827 곱하기 합성 틈새 면적에다가 루트 2분의 1승이니까 루트 P, 이런 단위는 파스칼이죠. 그대로 여러분 이 식에 대입하면 급기풍량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0.827에다가 합성 틈새 면적 0.006841호죠. 그 다음 실내하고 실외 압력 차가 아까 100파스칼이었죠. 그래서 루트 100. 그래서 계산하면 급기 해주어야 할 풍량은 약 0.06 세제곱퍼세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에는 요거를 리터 퍼 세크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요거 1000으로 해주면 56.58 리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